잔소리와 함께 시작했고요. 40분 정도 떠들었습니다. 40분 정도 떠들면서 결국에는 잔소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네들이 뭐라도 하나 그냥 마음에 적어도 한 글자라든 한 단어든 한 글자라도 좀 새겨놓고 바뀌는 신용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 하나씩 하면 돼요. 한 번에 다 바뀌라는 소리 절대 안 하고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절대 안 돼. 니네들이 왜 지치는 줄 알아? 왜 힘든 줄 알아? 왜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너네는 공부 시작하는 순간 저기 끝에 가 있을 줄 알거든. 응? 마치 게임에 점핑 캐릭터 만드는 것처럼 1레벨부터 80레벨까지 중에서 뭐 75레벨까지 점핑해드립니다. 막 이런 거 막 이벤트 하고 그럼 그런 점핑권이 있는 거랑 공부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데 왜 안 되지라는 거 조바심을 느끼니까 멘탈이 다 갈리고 그 멘탈이 갈리다 보니까 하기 싫어지고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마치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세요. 공부는 항상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되네 라는 걸 느꼈을 때 뒤로 돌아보면 내가 올라온 길이 이만큼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그게 본인 스스로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으니까. 게임에서 몬스터 한 마리를 잡으면 경험치 400을 준다. 그럼 그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400이라는 숫자가 딱 들어오잖아. 그럼 그 400이라는 숫자가 뭐 한 10개, 20개 모이면 레벨업을 한다. 너무 즉각적으로 딱딱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재밌잖아. 근데 공부는 그게 아니거든. 심지어 본인은 계속 현재를 살기 때문에 과거를 보지 못해요. 제일 최근의 과거라고 해봤자 내 30분 전, 10분 전 과거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니네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좋게 바뀌는지를.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너네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들을 거야. 좀만 쉬어서 쉬엄쉬엄 해. 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야, 그렇게 무리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어느 순간 들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앞에서 먼저 시작한 애들을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근데 적어도 그런 얘기는 좀 들을 수 있게. 한 번 정도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직하지 않니? 물론 나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들보다 많은 양을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왜냐면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그 얘기 몇 번이나 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가는 겨울방학 때 저는 국어책이 일주일에 3권 반을 풀었고요. 영어책 1권에 수학책 1권 반을 풀었어요. 거기에 사설 스크랩 하루에 하나씩 해서 총 6개씩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300개씩 외웠어요. 매주. 그게 내 일주일치 공부 분량이었어. 그럼 일주일치 공부하고 나면은 6번에서 7번 정도가 이만큼씩 쌓여요. 그럼 두께로 따지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4주 치면은 이 정도, 한 달이면 이만큼이 쌓여요. 한 달이면 요 정도 와요. 딱 한 달 분량. 그럼 3달, 그때 내가 12월 중순부터 시작했으니까 12월 중순, 1월 중순, 2월 중순. 그러니까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2월 중순 딱 하고 3월 초까지 딱 해서 3월 중순 말까지 그때까지 좀 빡세게 계속 달렸으니까 내신 대비 안 하고 그럼 딱 그 정도까지 진행했을 때 나 이만큼씩 3줄이 쌓였어요. 그 3달 만에. 근데 그게 내 최선이냐라고 하면은 난 아니거든요. 남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와 그래 니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에게 떳떳해야죠. 합리화 말고요. 이래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 5년 뒤에 봐도 10년 뒤에 봐도 그때 생각하면은 와 난 진짜 그때 진짜 정말 대단했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너무 놀지는 마시라고.
놀기만 하지 마세요. 난 노는 거 찬성입니다. 놀아야 돼요. 어떻게 안 놀고 공부만 해. 그러면 2시간 놀았으면 1시간이라도 공부해. 5시간 놀았으면 2시간이라도 공부해요. 원래는 보통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시간 공부했으면 1시간이라도 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너네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2시간 놀았으면 1시간이라도 공부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그것 못 따라가요. 그게 팩트긴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야 2배였다가 1.5배였다가 1대1이 됐다가 공부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될 테니까. 근데 지금 너네는 뭐해? 10시간 놀고 나면 피곤해서 자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7시간 친구랑 놀고 오면은 친구들하고 놀고 와서 힘들다는 핑계로 3시간 정도 혼자서 놀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공부하려고 피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 다 지난 것 같은데 내일부터 해야지. 그놈의 내일.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 그러지 말라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책도 안 가져왔니 혹시? 비원교재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풀어주긴 했었고 그 치환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몇 개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개념한통 개념한통이 아니라 RPM 프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딱히 없어요?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들 생략하고 방정식이 뭔지 2차 방정식이 뭔지 다 생략하고 그 앞부분 생략하고 중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어떤 걸 이용하는 거다? A가 0일 때 A가 0, B가 아닌가? 그쵸. 어떤 두 개의 곱이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한다면 A가 0이거나 반드시 B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곱 형태로 나눌 수 있는 무엇을 이용한다? 식을 두 개의 곱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게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풀이었다. 근데 그 인수분해를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 뭐야? AB는 0이 아니라 A제곱이 0 형태로 나오는 이때는 얘를 즉 완전제곱식이 나올 때 얘를 무슨 근이라고 하고 해가 A는 0 또는 B는 0인데 얘는 A는 0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얘를 뭐라 부르고? 중근이라 부르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해가 몇 개라고 얘기한다고? 해가 1개라고 얘기를 한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방정식의 해는 하나,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 4차 방정식의 해는 4개 반드시 언제나 무조건 존재해요. 그렇다면 중근이라는 얘기는 풀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실근은 또 뭐야? 나중에 실근, 허근이라는 얘기까지 배워요. 그걸 다 제끼고 나서 중학교 기준으로 얘기했을 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근만 보면 돼서 서로 다른 근이 2개냐 1개냐 이렇게 따지는 게 이제 완전제곱식이 될 때 아닐 때라고요. 그럼 완전제곱식이 될 때는 어떤 규칙이 있다?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고 2제곱. 그치? 1차항 계수의 절반, 그걸 전체 제곱했을 때 뭐가 나오면? 상수항이 나오게 되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네, 그 인수분해와 관련된 게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풀이 무엇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야, 이씨. 내가 말했지. 이거 까먹지 말라고. 그게 왜 벌써 나와, 이씨. 너 공부 안 했지, 진짜. 공부 뒤지게 안 하네. 제곱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 예를 들어 x제곱이 k라고 하는 그 k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원래 크거나 같으면 되긴 하는데 크다라고 할 때 얘는 x라고 하는 뿔마 루트 k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서 제곱근의 성질 1단원에서 배웠던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걸 이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응용하는 게 뭐? 좌변을 뭐로 만들어주는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주는 그 x-p의 제곱이 q라고 할 때 x는 뭘 구한다? p 뿔마 루트 q가 되는 요 식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였고 세 번째,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비롯돼서 어떠한 식을 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는 순서도 내가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최고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 준다. 두 번째,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한다. 세 번째,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여 준다. 네 번째, 식을 정리해 준다. 다섯 번째, 해를 구하면 된다.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었죠? 유도.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뭐라고? 근의 공식이라고. 자, 그럼 오늘 할 부분은 근의 공식부터 다시 좀 짚어볼 건데요. 근의 공식 두 가지 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안 되면 하나,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두 개를 다 기억해놔야만 한다. 진짜 정말 그 수투 배우고 있는 애 중에서 하나가 아직까지 짝수 공식 못 써갖고 그거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자, 근의 공식과 관련된 거. 근의 공식과 관련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할 때, 해는 뭐가 나온다? 2a분의 마이너스 b. B제곱 어. 마이너스 4AC.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내가 이거 어느 정도로 외우라고? 옆구리 찔렀을 때 내 척추반사 나온 수준으로 그냥 진짜 정말 엄마 깜짝이야 엄마라는 단어 대신에 EA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외워놔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하나 기억하라고 했던 게 누가 짝수일 때 1차.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써먹을 수 있는 식이다 라고 하면서 뭐만 쓴다? 저 1차항 개수의 반만 쓸 거다.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라는 공식이 나온다. 이게 근의 공식 두 종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봅시다. 애초에 루트라는 게 씌워져 있는 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을 애초에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의 조건이 뭐였죠?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상으로 얘기를 하는 중이야.
그럼 저 A의 조건은 뭐였죠? 얘는? A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A가 0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숫자가 존재할 수 있는 숫자다, 없는 숫자다? 없는 숫자다. 어떤 애를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애? 아직 없어요.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고요. 아직 안 배웠어요.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죠? 몰라요? 모른다고? 너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애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그 값이 0보다 크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단순하게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뿔마 2a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값이 되면서 플러스근 하나와 마이너스근 하나 어떤 놈을 기준으로 더해주네 빼주네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해가 항상 2개가 나와요. 해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식이 저 루트 안에 있는 무언가가 0이 된다라고 한다면 0이 되어 사라지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 즉 하는 의미가 없이 뭐가 된다고? 중복되죠. 그죠? 플러스 0, 마이너스 0 같은 거니까 겹쳐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 개수가 뭐라고? 한 개만 생겨요. 다른 말로 뭐? 중근이라고 해요. 지금 중학교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학교 개념에서 고등학교 개념으로, 교등학교 개념도 좀 많이 쉬워지는 편이라 요새는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기는 해요. 다음, 그러면 중학교 기준, 계속 중학교 기준으로,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숫자가 존재할 수 있냐를 한번 생각해 봐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너네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우리가 배운 건 어느 범위까지라고 했는데 실수까지였잖아요. 실수가 뭐랑 뭐를 합친 거?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거. 무리수가 다른 말로 뭐라고? 유리수가 아닌 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서 하는 그런 모든 표현들 중에서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저 제곱근이 음수인 거.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이렇게 하면은 숫자 자체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해의 개수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전에 상호의 그 교재 보면서 얘기했던 거죠. 기억나요? 너 얘를 잘못 들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값이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였거든요. 3x 제곱 더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인가라고 썼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그거 고치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못 구해요. 해가 없어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 얘기할 때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배워요. 하지만 고등학교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개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종류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지금 이렇게 배운 이 내용이
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이름을 세 글자로 정해주거든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사실 이 세 글자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해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를 확인한다 라고만 나와 있어요. 교과서상에서는.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부터 얘를 뭐라고 불리냐면 뭐라고 불러요? 네,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너한테 물어볼까봐 떨리지? 자,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잠깐 고등학교 기준으로 가서 잠깐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잠깐 흔들어 드리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워. 자, 판별식이라는 건 뭘 나타내는 거라고? 해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잠깐 저기 목표 지점 보고 다시 내려왔어요. 뭐라고요? 해 개수를 알려줍니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면 해가 몇 개? 2개. 판별식이 0이면 해가 몇 개?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중학교 3학년까지만요. 자, 그리고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보통 판별하다라는 거 영어로 뭐라 해? 영어 잘하시는 분, 영어. 야, 여기 수학도 못하는데 영어도 못하면 어떡해? 야, 영어는 나도 못한단 말이야. 도와줘요. 판별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잘 몰라요? 판별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판별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지금 제가 두 개 중에 하나가 진짜 정말 거짓말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려서 그래요. 그 디스트릭트인지 디스팅귀시인지가 헷갈려요. 아마 디스팅귀시가 맞을 텐데 어쨌든 그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그 디스트릭트든 디스팅귀시든 어쨌든 앞 글자 뭘 따서 대문자 D를 따서 판별식을 보통 라지 D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판별식. 요 놈만 따로 떼서 판별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요 놈의 판별식이 뭐가 된다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그럼 선생님 루트 안에 있는 애면 여기도 루트 안에 있는 애가 반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얘는 뭐예요? 짝수 판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요 판별식을 뭐로 나눈 것과 같아서 4로 나눈 것과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로 나눈 판별식.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난 쓸 거예요. 짝수 판별식은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요. 똑같습니다. 부호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그냥 계산이 조금 더 작아질 뿐이고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이냐 그냥 판별식이냐 어쨌든 판별식을 이용해서 해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이 다음에서 할 내용이 끝납니다. 이게 교과서상의 내용의 끝이에요. 이 다음은 바로 방정식 활용으로 들어가요. 근데 뒤에 보시면 94페이지에 나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자, 그 33번 문제 같은 경우 교과 과정에서 고등 과정으로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자중학교는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사용해서 서술형을 쓰시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왜냐고 한다면 교과과정상에서 있는 내용으로만 써야 되는 게 장자중학교의 정말 어쨌든 무슨 지구한 역사?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교과과정상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사용하게 되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에서 팩토리얼 써도 3중에서는 다 받았다고 해줬어요. 팩토리얼 그 다음에 내가 그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P 수열의 수, 그 다음에 C, 조합의 수라고 하는 애를 써도, 서술형에서 걔를 써도 그냥 맞았다고 해줬거든요? 3중에서. 근데 요새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는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대. 하지 말래. 근데, 장자중학교는 그 근처만 가도 그냥 무조건 부문 점수도 안 줘요. 그냥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답만 답 점수만 줘요. 1점인가? 그냥, 6점,
6점짜리 막 5, 6, 7인가 25점 중에 25점짜리로 4문제 나오잖아요. 25점 배점으로. 그래서 아마 4, 5, 6, 7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들이 주는 게 그거예요. 꼴랑 그러니까 4, 4, 5, 6, 7, 8인가? 5, 6, 7, 8, 5, 6, 7, 8인가? 5, 5, 7, 8인가? 5, 6, 7, 8 아마 그렇게 나오고 5, 5, 7, 8일 거예요. 얘네 그 서술형 점수가. 그럼 그 8점짜리에서 만약에 경우의 수 써라 그러면 정답 점수 1점 빼고 나머지 7점을 감점시킵니다. 근데 그거는 뒤에 나오는 그 33번 근과계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굳이 이걸 여기서 왜 발언하나요? 근과계수와의 관계는 사실 언제까지 중학교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냐면 공국개정 때까지. 그럼 그 공국개정을 마지막으로 배웠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18년인가 그래요. 18년? 19년. 18년 중학교 3학년, 19년 중학교 3학년, 제가 기억,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이후에, 아마 18년 중학교 3학년일 겁니다. 18년도 중학교 3학년 이후로는 근과계수와의 관계가 중학교 과정에서 빠졌어요.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안 쓰이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요거까지 설명하고서 그냥 한 번에 예제 풀게요. 근의 공식에서 이용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애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고? 서연아?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얼마라고? a분의 c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럼 혹시 차는 얼마인지 아니? 난 차까지 알려주는 편이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쉴게요. 두 근을 근의 공식상으로 보시면 알파라고 하는 애를 플러스 근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보고 베타라는 애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놓는다면 이 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거 대신에 바꾸어서 이 전체의 합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부호가 다른 애들이 더해지면서 사라지겠죠.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2a분의 2b만 남아요. 즉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근의 공식에서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장자중학교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버전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설명하느니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정도로 길어져가지고 권장하진 않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자, 그거는 뒤에 이어서 좀 해드릴게요. 요거 다음에. 그럼 곱은 뭐냐면 자, 곱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b라는 공통인해를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 합차를 곱하는 식이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이 돼요. 이걸 계산해 보시면 4a 제곱분의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뭐가 사라져요? b가 사라지고 4a분의 4a를 약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분의 c만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근의 차는요. 선생님 그럼 두근의 차는 어디다 쓰는데요?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진짜 한 500문제 보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럼 어디서 쓰이냐면요. 수2에서요. 니네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디서요? 미적분 1에서요. 그냥 뭐 미적분에서 적분 공식 중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라고 할 때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네, 이 넓이를 S1이라고 한다면 S1의 넓이는 이 공식 자체가 있어요. 얘를 이거 때문에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긴데 미리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얘는 이번에는 얘 베타의 부호를 싹 반대로 바꿔봐. 그럼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면서 뭐가 사라져요? B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2분의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는 값은 절대값 2A분의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저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은 일단은 제곱근이기 때문에 양수로 쳐요. 그래서 얼마?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과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한 번에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근과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두 근이 주어진다. 알파, 베타가 주어진다. 라고 하면 이제 습관적으로 뭘 하시면 되냐면 합? 곱?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준비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근의 합이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난이도 올라가면 근의 공식을 잘못 써서 푼 문제가 나오거든요. 두 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두 근을 이용해서 합과 곱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를 무조건 절대 까먹지 말아주세요. 쉬었다 갈게요. 자, 한번 지우고 볼게요. 지우고 보기 전에 요거까지 좀. 아우, 물 묻어가지고 안 닦. 안 들어가. 뭐가 막 뽀개지는 소리가 나. 아우, 씨. 아우, 왜 이렇게 힘들어. 좀 들어가 봐. 됐다. 자, 그거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개념 설명 다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요 부분 좀 지우고, 얘랑 이어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자중학교에서는 그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장자중학교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아예 해가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식 세우는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 2차 방정식에서 식 세우기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해가 주어졌을 때 결론은 뭐야? 그 괄호는 0이라는 값을 만족하는 값을 적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x 마이너스 알파는 0꼴이 된다면 x는 알파라는 애가 조건이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고 여기에 2차 항에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한다면 이걸 얘를 이용해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식을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이라고 놓을 수 있고 x제곱의 개수를 이 맨 앞에다가 곱해준다라고 해서 식이 전개가 되게 되면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고 나와서 a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2차 방정식 작성, 그러니까 식 세우기 또는 작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는영꼴로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되거든. 예를 들어 두 근이 2와 5라고 하고 마이너스 5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5라고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한다면 이 식을 x-2 곱하기 x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에 1을 곱해주셔서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식. 이 식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의 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앞부분을 봤을 때 1차 항계수가 합과 관련이 되어 있고 상수항이 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A가 1이라고 한다면 저기 두 근의 합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에 부호받는데 플러스 3x 곱은 마이너스 10은 0으로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기도 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얘는 3학년 1학기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좀 말이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그 2차 방정, 그 서술형으로 쓸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가정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하는 식을 그대로 적어준다면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 될 건데 얘가 누구랑 똑같으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과 같을 거라서 같다라고 가정하면 결국엔 a를 다 약분해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이 a분의 b가 나오고 여기 뭐야?
A분의 C랑,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이 A분의 C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방금 전에 봤던 근과계수와의 관계와 똑같은 식 하나를 유도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얘는 그러니까 거꾸로 갔다가 오는 거고, 원론적으로 따지면 근과계수와의 관계에서 이제 근의 공식에서부터 근과계수와의 관계가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좀 확인을 해주신다면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도 풀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여기는 안 나올 거예요. 뭐가 안 나오냐면 이게 B1에서는 기본 과정이라 문제가 안 나오는데 C1 교재 같은 경우에 난이도 높은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람 이름 철수하자. 철수는 근의 공식을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로 보아. 뭐지? 마이너스 4, 2라는 근을 얻었고 0이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0이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보아 2하고 8이라는 근을 얻었다 라고 할 때 원래 방정식의 해는 무엇인가?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고등과정이거든요. 근데 C1, 그러니까 즉 심화과정으로 끌고 내려올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두근의 합이 뭐야? 두근의 합이 뭐야? 두근의 합이 뭐야? 여기서 두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아니죠. 마이너스 a분의 2b죠. 그 값이 얼마? 합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라고 놓고 두근의 곱이 얼마야? 곱은 a제곱분의 앞에 거 제곱 빼기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a분의 4c 나와요. 그 값이 마이너스 8이래. 요거 0이가 안 나오고 보통 철수만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 바르게 구한 식의 해는 답을 구하면 이라고 하면 B가 A랑 똑같고요. 요 식은 그냥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A랑 똑같아서 맞지? 그래서 원래 식은 A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는 0이 나오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라는 해가 나와요.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들도 심화 과정에서 충분히 나옴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개멍청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선생님이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부터 비롯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어. 그거 마이너스 2네. 선생님 이거 답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뭘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헛소리 하고 있어요. 고민이 빠져있어요. 뇌가 빠져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부터 근의 공식에서부터의 합과 곱을 보는 거고 근의 공식을 잘못 봐서 잘못 세웠으면 합과 곱이 잘못된 식을 이용해서 요렇게 풀어줘야 하는 건데 그거를 잘못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설프게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는 애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요것만 기억하고 있는 경우에는 잘못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조심해라 까지 얘기해주면 오늘 수업할 내용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도 끝났습니다. 아닌데요 선생님 활용이 있는데. 아 활용 장난하나. 활용이 뭐 별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이그젬플부터 한번 32번부터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근의 개수 같은 경우엔 누구로 확인한다?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보고 확인한다. 거기 옆에다가 하나 적어줘봐. 이름 뭐라고? 아, 밑에 써있네 렉처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고 d라 한다. 요렇게 따로 필기, 아까 했던 그 필기 적어놓으셨으면 상관없는데 필기 d, 여기에 뭐 판별식 라고 하고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짝수 공식 같은 경우에도 써먹을 수 있다 정도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근호안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게 3학년 1학기 실수 범위 내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저 밑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의 부호에 따라 근의 개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짝수 판별식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2-1번 한번 확인해 볼래요? 그럼 32-1번 이그젬플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1번에 A, B, C 확인 가능하시죠? 2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7은 0이에요. 해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근의 개수를 보는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A, C 계산하면 얼마게? 49 빼기 56이죠. 굳이 계산 안 해도 돼. 얘는 그냥 양수야 음수야. 요것만 확인해. 음수, 그러니까 얘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해 빵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에서 이번에는 짝수 판별식 써도 되고 그냥 판별식 써도 돼요. b제곱 4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 c 즉 4 더하기 8이다.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니까 해가 몇 개? 해가 2개. 그냥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굳이 뭐 안에 있는 걸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3번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0이다. 우리는 누가 봐도 얘가 중근이 나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신다면 64 빼기 4ac 이거 0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한 개. 그 한 개 나오는 거는 이제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32-2번에 미지수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럼 판별식 어떻게 쓰나요? 자,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k는 0이라는 거에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짝수 판별식으로 갈까? 짝수 판별식은 뭐가 되는 거야? 절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자, 9 마이너스 k라는 애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번 서로 다른 두 근이 될다라고 하면 저 9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저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k는 9보다 작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중근을 가진다. 그럼 뭐예요? k는 9가 나와야 되고요. 해가 없다. 근이 없으려면 k는 9보다 크면 되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32번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하는 k값으로 적당한 것은. 그럼 식 그대로 한번 자 예제 32번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x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9는요. 지금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거든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해요? 판별식 써주시면 돼요. 해 종류, 해 개수. 판별식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는 문제라고? 그냥 해. 중학교에서는 개수를 물어봐요. 해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 해를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판별식. 이렇게 판별식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끌까? 짝수 판별식 쓰시면 절반 k제곱의 전체를 빼시면 되고 그 값이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근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3k-9가 0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k는 3보다 크다라고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3보다 큰 보기는 몇 번? 5번입니다. 4번 아니고 5번이에요. 그럼 유제 32-1번, 유제 32-2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유제 32-2번은 뭐 보면 돼? 유제 32-2번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거든요. 한 가지 힌트 드리자면요. 상수항 음수인 건 반드시 양수 나옵니다. 반드시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판별식을 봤을 때 상수항이 음수이면, 즉 A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0보다 크거든요. 왜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B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죠.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식에서 만약에 A가 양수이고 C가 음수라고 한다면 양, 곱하면 반드시 뭐가 되죠? 무조건 반드시 양수가 되죠. 얘는 0보다, B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저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값이 반드시 0보다 크다면 얘네 둘을 더해준 값은 보나마나 뭐예요? 양수죠. 그래서 지금 32-2번 보기에서 해가 없는 것은 하고 물어봤을 때 1번, 3번, 4번은 일단 제끼고 봐야 됩니다. 왜요? 상수항이 음수예요. 얘는 0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번 아니면 5번 중에서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넘어갈게요. 자, 33번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증명했던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렉처 보시면 3번까지 좀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렉처에 3번까지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 다음에까지 확인했으면 지금 33-1번에서 한번 천천히 볼까요? 뭐라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예요. 여기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 다음에 곱은 a분의 c입니다. 플러스예요. 그냥 번갈아 가면서 부호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건 앞으로 배울 때도 이 규칙을 기억하시면 되게 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바뀌어요.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바뀔 거야. 그리고 뭐로 시작한다고? 마이너스로 시작해요.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거 나중에 니네 그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와의 관계 같은 것도 배우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뭐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면 되고 4차 방정식은 맞불 하시면 되고 5차 방정식은 맞불 마로 끝나고 6차 방정식은 맞불로 끝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길어진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외우는 거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건 뭐라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다 정답은 아니다. 그죠? 문제에서 잘못된 근해 공식을 주어졌을 때는 답이, 그러니까 요 식이 바뀔 수도 있다까지 염두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값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러면 자, example 33-1번 한번 확인해요. 33-1번에 1번. 두근의 합이 얼마? 네, 합은 3이고요. 곱이 얼마? 곱이 마이너스 2. 2번은 합이 얼마? 6이고 곱이 얼마? 사실은 2번 문제 보시면 이거 판별식 0보다 작다? 0보다 크네요. 얘는 그나마 0보다 크구나. 아니다. 얘 말고 가끔 잘못된 문제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다 보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구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나와요. 3학년 거에서는 잘못된 케이스이긴 한데, 네. 그러면은 보통은 해가 없다니까 못 구해야 되는데 심지어 합과 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혼재되고 헷갈리니까 교과 과정에서 빠진 것 같긴 합니다. 3번 볼게요. 3번은요. 합이 얼마게? 1차 함계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건 우리는 얼마라고 하지? 0이라고 하니까 합은 얼마라고? 0이요.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요. 마이너스 6이요. 미쳤나봐요. 나 아까 마이너스 6으로. 다음에 그럼 4번에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2가 나오죠? 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2. 부호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로 어디다 쓰이냐면 example 33-2번에 뭐냐면 곱셈 공식 변형식이요. 왜? 뭐 하려고? 다음 무슨 식의 값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식의 값을 물어볼 때는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33-2번에 저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문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요 말이 딱 보이는 순간 요게 보이는 순간 습관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는 중학교 때도 습관들이 저도 상관없는데 이거 뭘 해야 되냐면 합이 얼마구나 4구나 곱이 얼마구나 2구나를 놓고 시작해요. 이걸 반드시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얘를 1번, 2번 여기서 지금은 나와 있지만 얘네들을 기반으로 이제부터 3번을 풉니다. 3번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지금 합과 곱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주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들어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대입하시면 16 마이너스 4 답은 12 이렇게 되죠. 다음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자, 문제에서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에서 역수꼴 나오면은 내가 뭐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통분하라고 했습니다. 통분하시면 얘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알파 베타 분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4. 답은 얼마?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 5번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 얘도 뭐 할까요? 통분하시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거든요. 야 이거 하나하나 변형하지 말고 위에 구했던 거 그냥 써먹자고.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니까 얼마? 알파 베타 요거 전체 제곱이니까 얼마? 4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얼마라 했어? 12. 답은 3.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계산하시면 8 나오죠. 여기서 가끔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야? 단 알파가 베타보다 클 때. 자, 이거 지금 1, 2, 3, 4, 5, 6 중에 어디에 있어? 6번에 있는 거 보여? 원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이 지금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제곱 떼면 뭐 붙이라고? 뿔마 루트 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뿔마 2 루트 2가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얘는 양수 음수. 양수.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얘는 양수. 그러니까 답이 2루트 2가 되는구나 까지도 응용이 가능해요. 그 대신에 이건 조건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만약에 이 조건이 빠져있어 그럼 뭐야? 뿔마를 쓰는 게 답이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뿔마를 써야 답이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제 33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저기에 한 근이래요.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인데? 예제 33번 예제 33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한 근이래요. 이 의 한 근이 아니라 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얼마인데? 3. 얘가 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의 한 근이래요. 한 근이래. 뭐 할까? 대입. 그러면 식 세우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k는 0이니까 k의 값은 얼마? 네, k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예제 33번 내용이었습니다. 예제 33-2번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유제 33-2번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보여요? 뭐 하라고요? 되게 뭐 하고 싶게 생겼다? 통분하세요. 저거 통분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 그런 거 그때그때 못 볼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너네 이렇게 식변형 들어가는 걸 다 외우셔도 돼요. 외울 자신 있으면. 제가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적어드리자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쓸 때는 음수를 쓰지 않아요. 다 한만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 이 경우에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b가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거 다 외울 자신 있으시면 외우셔도 돼요. 지금 저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나는 것들만 적고 있는데. a 마이너스 b의 제곱 같은 경우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될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같은 경우가 ab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지금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같은 경우가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 얘가 다시 정리하시면 ab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입니다. 설마 정신 나간 사람이 이걸 다 쓰고 다 외울 사람은 없겠죠. 그죠? 어느 미친놈이 이걸 그러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외울 자신 있으시면 그럼 다 외우시든가. 근데 만약에 그럼 안 외운 거 나오면 어떻게 조합할 건데. 그래서 식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습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등식의 성질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양변에다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제 34번이요. 유제 34-1번. 지금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거. 중근이 알파 혹은 두근의 합이 m, 두근의 곱이 n. 문제에서 34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아까 뭐라고요? 두근이 주어졌을 때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고 x제곱의 개수가 a라는 식은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하지만 얘를 전개해서 어떤 식으로 퉁치기도 한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1차항 개수가 합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곱은 그대로 나오는 것도 체크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4-1번 이그젬플 확인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일단 문제에서 3하고 마이너스 5라고 했으면 얘를 이용해서 저거 여기다가 쓸래? 밑에다가 쓸래? 둘 다 해도 돼요. 만약에 위에다가 식을 쓸 거면 x-3 곱하기 x 플러스 5는 0이라고 한번 적은 다음에 얘를 다시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라고 쓰셔야 되는데요. 조심해야 될 건 는 0 없으면 방정식이다, 다항식이다? 다항식이다. 그럼 이거 는 0 떼고 쓰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는 0은 반드시 쓰셔야지만 방정식의 최소 조건을 만족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지 말고 애초에 합이 얼마니까?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마이너스 15니까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라고 식을 써도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게 바로 2번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합이 얼마라고? 합이 5가 되고 곱이 얼마니까? 곱이 마이너스 14니까. 그죠? 그러니까 식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4-2번) 같은 경우는 중근이 2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럼 34-2번은 어떻게 푼다고요?
중근이 2라고 했으니까 x-2의 제곱은 0입니다. 그냥 요거 푸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요. 그럼 집어 2번에 중근이 마이너스 5이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거. 자, 저 x제곱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제일 앞에, 괄호 앞에 붙여요. 괄호 안에 집어넣지 마세요. 개수는 제일 마지막에 곱합니다. 개수는 제일 마지막에 곱합니다. 개수는 제일 마지막에 곱합니다. 먼저 계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 x 플러스 5의 제곱은 0이라고 되어 있는 중근 마이너스 5를 가지는데 x제곱의 개수가 3이래요. 이거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0x 더하기 25는 0이 될 거고요. 3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75는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개수 곱하는 것도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세요. 아, 눈 아파. 이그젠플 34-3번 합이 5고 곱이 3이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뭐 하라고?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x제곱의 개수를 어떻게 언제 곱해라? 제일 마지막에 식 전체에다가 곱해주는 느낌으로 계산해라. 자, 그러면 합이 5이고 곱이 3이라고 했으니까 식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라고 적어준 상태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1 곱해주시라고요. 해서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 합이 마이너스 4 곱이 마이너스 8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놓은 상태에서 x제곱의 개수가 3이라 그랬으니까 전체에다가 3을 곱해주시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제 34번. 문제에서 나온 조건으로 체크할 수 있는 애는 뭐게요? 2차 방정식 3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는 0을 풀면 의 두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이 나온답니다. 이때 q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6은 0의 값을 두 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뭐 구하는 문제예요? 뭐 구하는 문제예요? 뭐 구하는 문제예요? 뭐 구하는 문제예요? Q분의 P 구하는 문제 맞아요? 맞아요? Q분의 P 구하는 문제인 거 찾았으면 Q랑 P 값을 찾으시면 되죠. 합이 얼만데? 이거 근각의수와의 관계로 풀면 좀 더 쉽고요. 그걸로 안 풀어도 되고요. 두 근의 합을 이용하시면 사실은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더 마이너스 3분의 1에는 0인데 여기에 곱하기 3 하는 걸 풀면 똑같거든요.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이라 p의 값이 2가 나오고 q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q분의 p라고 하는 값은 얼마?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얘를 아예 다른 방식으로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을 근각의수와의 관계로 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애를
두 근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다.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놓으면 P의 값이 2가 나오고 Q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굳이 이런 식을 쓰지, 요런 식을 쓰지 않고 여기서 바로 정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거고, 얘는 그냥 식의 작성을 이용한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지금 저 밑에 있는 유제부터 일단 좀 채워주실래요? 유제 다 채우셨으면 앞에 있는 오답 좀 고치시면 되고, 오답 고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을 안 한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별거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할 말이 크게 없어요. 되게 뻔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줄만 아는 분들이라면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한글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맥락이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지만 기본적인 3학년 1학기 거를 배움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문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건 그 수의 7배보다 18만큼 크다. 그냥 말 그대로 35-1번 어떤 수를 제곱한 값은 그 수의 7배보다 7배보다 18만큼 크다. 이게 2차, 그 다음에 그 어떤 자연수를 구하라. 여기서 활용해서의 가장 꿀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리수 안 나와요. 엔간에선, 이런 식으로 말이 긴 활용 문제들에서는 절대 무리수 안 나와요. 그래서 식을 계산해 보신다면 뭐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8은 0이 나올 거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x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x의 값은 9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9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35-2번 같은 경우도 되게 친절하게 알려줬죠. 의외로 대각선 물어보는 문제들이 4학년 1학기 과정 2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되게 전형적인 2차 방정식 식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너네 이 수업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n 곱하기 n-1 정도는 그냥 적당히 숫자 때려 박으면 되지 않냐.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물론 서술형 풀 때는 적당히 때려 맞추면 감점 요인이 되겠지만 2분의 n 곱하기 n-3이라고 하는 그 대각선의 개수가 20이 되도록 하는 식을 계산해 보시면 n-3이 40이 되도록 하는, 두 수의 곱이 40인데 그게 3 차이 나는 건 사실 8 곱하기 5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n이라는 거는 8이구나, 그냥 팔각형 이렇게 쓰면 마무리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원하는 대로 식을 먼저 풀어주신다면 여기에서 5, 8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5, 즉 답은 8,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제 35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245일 때,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우느냐? 보통은 이렇게 식을 세우죠. 뭐라고요? x-1 하고 x하고 x 플러스 1이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그러면 x-1의 제곱에 x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그 값이 245가 됩니다. 이 식을 전개해보시면, 나 이거 전개하는 방법, 빠르게 전개하는 방법 뭐로 알려줬죠? 차수별로 세로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하나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정리하시면 3x제곱 더하기 2라는 값이 245가 될 거고, 243 x제곱이라는 값이 얼마?
81입니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오고? 9가 나오고요. 그 가운데 숫자가 9인 세 연속한 자연수 8, 9,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개죠. 뭐 도형 문제에서는 크게 확인할 것보다는 36-2번에 이게 나 되게 생각보다 되게 놀랬던 이그젠플이에요. 이그젠플 36-2번에서 나 되게 은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면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저 2번에 있는 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이 많더라. 지금 36-2번에서 t초 후의 높이를 h미터라고 할 때 h의 값이 저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건 자, 1번 물로켓의 높이가 120m가 되는 것은 던져 올린 지 몇 초 후인가? 자, 저 120을 어디다가 대입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걸 못 쓰더라고요. 어디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식에 따지면은 그 뭔데 그게? 지금 거봐, 쟤도 지금 y는또 어디 있는데? 즉 1번 h가 120일 때 t가 얼마예요? 라는 문제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면 120이라는 값이 50t 마이너스 5t제곱이 될 거고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2는 0이 나와서 어머나 틀린 것 같은데 24가 나와서 계산하면 얼마니?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6. 그럼 두 번째로 질문 중에 하나가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t라는 값이 4 또는 6이 나오면 선생님 답이 뭐예요? 뭐일 것 같아? 둘 다예요. 왜?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면 뭐 하면 돼? 두 개를 쓰면 돼. 4초 또는 6초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변형되는 것도 한번 봐봐봐. 야, 얘 그 누구냐? 저기 유찬 대답 한번 해줘봐. 처음으로 120m 지점을 지나가는 건 몇 초 후인가?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 해놨잖아. 처음으로 120m 지점을 지나가는 건 몇 초 후인가? 그러니까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가?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4초 후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상우야. 120m보다 높은 지점에 있는 건 몇 초 동안이야? 봐봐. 몇 초 동안이야? 서연아? 120m보다 위에 있는 시간은 몇 초 동안 120m보다 위에 있는 순간이 존재해? 봐봐, 생각보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것도 교과서 기본 문제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원래는 위로 갔다 위로 내려오는 이런 모양인데 얘를 옆으로 조금만 뺄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거든? 여기 있는 이 120m라는 지점을 초당으로 계산하면 여기가 4초 지점이고 여기가 몇 초 지점인 거야? 6초 지점인 거야. 그럼 얘보다 위에 120m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라는 건 어디야? 요 구간이죠. 몇 초 동안이 되는 거야? 2초간이죠. 4초가 되는 순간부터 6초가 될 때까지가 그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120m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잖아. 순간이잖아. 2초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거 교과서대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봐. 지금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죠? 되게 신기해요. 왜 모르지? 책을 좀 읽어야 되나?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던져 올린 지 몇 초 후인가? 라고 하면 지면에 던져 올린 거,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거
h가 얼마인 거? 0인 거. 그러면 식 자체가 50t-5t 제곱이 얼마? 0이 될 수 있는가? 계산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10t가 0이니까 t가 0초 또는 10초. 즉 출발하자 했을 때 지면에서 출발하고 10초 후에 지면에 도착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초 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번 같은 경우에는 30cm의 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그 넓이가 44제곱cm가 되게 하려고 한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찾는 이런 문제보다 이거보다도 말을 조금 꼬으면은 어떤 문제로 변형이 가능하냐면 이거는 조금 범주를 벗어나긴 하는데 이런 거 한 변의 길이 이거는 아니다. 미안해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정확하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 할게요. 36번 30cm의 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그 넓이가 44가 그럼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예를 들어 내가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세로의 길이를 뭐라고 놓을 거야? 30-x가 아니라 15-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라고 하면 x 곱하기 15-x라고 하는 그 값이 44가 되는 거고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44가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 하시면 x-11 곱하기 x-3입니다. x의 값이 4가 되거나 아니면 11이 되는데요. 한 놈이 가로면 나머지 하나가 세로, 한 놈이 가로면 나머지 하나가 세로. 그죠? 그러면 두 가로 세로의 차는 얼마? 여기서 차를 물어볼 때는요. 절대값입니다. 7이에요. 너 어떤 놈의 자식이 누가 이 교실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차를 얘기하라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잘, 2반이 아니면은 저기 딴 반 어딘데?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차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서 우리가 음수를 배우기 전에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차라고 하는 거는 크기 비교 누가 더 커요? 라고 하는 거에 가까워서 뭘 해야 돼요? 절대값 표시를 씌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4 또는 11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의 차는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B1 교재에서 뭐 따로 제가 뭘 할 만한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 딱히 없을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네요. 뭐 많아봤자긴 한데 25번부터 끝까지 콜라 많다면 많고 안 많다면 안 많고 26개 52문제 더 뭐 나 요새 많이 안 나가잖아 숙제 이 정도면은 평소보다 많은 거지만 내 예전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데는 아닌가. 네, 2차 방정식 B1 교재 끝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2분 정도 네, 교재 정리하시고 B1 교재 풀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2차 방정식 끝까지 2차 방정식 끝까지 2차 방정식 끝까지 2차 방정식 끝까지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